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업 경영을 도와주는 정보 시스템 ERP. 40년간 국내 IT 소프트웨어 시장 점유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경영 핵심 시스템 ERP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유, 또 형님이랑 또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더니 머리를 아주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아니 나 이래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게 한다고 하니까 아, 쉽진 뭐 않은데. 이래야 줄 건 아니까 그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하니 오늘 좀 한번 힘 좀 썼습니다. 솔직히 여기 전문인들한테 추천받기 처음이거든. 저도요.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세상에. 근데 오늘 모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ERP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분을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ERP는 또 제가 스마트 팩토리 영업이잖아요. MES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정말 좀 어렵게 모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기 오시네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저희 미라콤에 제가 6년 차인데 처음 뵙네요. 아, 그런가요? 저는 지나가다 좀 한 번씩 뵌 것 같은데. 저를 네. 보셨나요? 저도 어딘가에서 잘생긴 분 다 아는데.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데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생기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자 어떤 분이신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라콤 IC에서 SAP의 베이시스를 맡고 있는 한국남이라고 합니다. 베이시스라고 하니까 왠지 좀 첫인상하고 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기에서도 보면 이제 베이시스라는 악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베이스라는 악기. 그 악기도 보면 뭐 드럼이 있고 뭐 이렇게 가수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네네. 이게 딱 해서 리듬을 타게 만들어주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막 부각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기거든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요? 근데 지금 혹시 하시는 일이 베이시스라고 했는데 베이시스가 어떤 일을? 베이시스는 SAP 제품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SAP에 대한 아키텍처 수립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구축 단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뭐 버그 패치라든지 실제 전반적인 운영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SAP, BIEP, 뭐 ERP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15년 이상 하셨던 마스터라고 들었는데 SAP는 어떤 회사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SAP라는 회사는 ERP를 중점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BI라든지 그다음에 뭐 SRM, CRM 기업 솔루션에 대한 토탈 제품을 다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전문 솔루션 회사다. 그러면은 하시면서 그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구축했던 뭐 사이트가 몇 개 정도 혹시? 세보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보진 않았지만 한 20개 이상 3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럼 30개 중에서는 이제 큰 회사도 있었고 작은 회사도 그렇죠. 있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그 프로젝트 하시면서 가장 뭐 인상이 남았던 뭐 그런? 여태까지 했던 프로젝트에서 제일 특이한 프로젝트는 삼성에서 한 그 SEIP라고 관계사들 그 삼성전자의 GIP를 관계사의 ERP로 녹이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게 실제로 각 회사마다 업종도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원래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전자에서 나온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걸 가지고 업종에 상관없이 템플릿화 시켜서 모든 계열사들에게 적용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때 인원만 1,200명 정도 되는 좀 대규모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젝트 하는 거. 삼성이니까 좀 가능한 프로젝트지 않을까 해서 그게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SAP 뭐 30여 개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일하는 환경에서 좀 네.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좀 대기업 위주의 이제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대기업들이 SAP ERP를 많이 도입하던 시대라서 그때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니까 인프라 환경들이 잘 돼 있겠죠. 네. PI라는 것도 명확하게 있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라콤에서는 저희가 지금 타겟층으로 하고 있는 데는 중소업체입니다. 중소업체다 보니까 실제 고객사 가서 보면 그런 인프라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제 일할 때 조금 좀 더 힘든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죠. 원래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이야 네. ERP가 핵심 시스템처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까지 이제 많이 확산한다 그러면 이제 ERP가 다방면에서 다 확산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에서 이렇게 ERP를 구축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ERP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보면은 약자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는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는 다 대부분 ERP가 들어가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실제 이제 신생업체라든지 이런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성장할수록 시스템이 없으면 솔직히 관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실제 이제 ERP라고 하는 거로 도입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에 IT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SAP도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BTP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빠르게 지금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좀 중요하고 어떤 점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실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당연히 뭐 컨설턴트와 개발자와 여러 이제 프로젝트 멤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이야 전문가고 하니까 실제 당연히 실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라도 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고객사 PI 분들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ERP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같이 구축을 하는 게 나중에 실패 요인이 적다고 좀 봅니다.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한 네, 맞습니다. 부분이죠. 예. 미라콤이 이제 SAP를 저희가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말씀하시는 미라콤이 구축하면 이런 게 이점이 있다라는 걸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 미라콤이 당연히 저기 MES 제조 전문 회사죠. 마찬가지로 SAP ERP도 다양한 인더스트리를 수용할 수 있지만 주력은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제조를 좀 아는 미라콤 INC가 구축을 할 때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구축까지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책임지고 한다고 하면 좀 구축해놓고서 이제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네,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후 관리를 위해서 뭐 교육 같은 것들도 뭐 미라콤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그룹에서는 ITO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제 만약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ITO 조직에서 좀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받다 보니까 그런 교육이 오히려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잠깐이지만 솔직히 프로님 뵐 때 눈매도 범상치 않지만 말씀하신 게 딱 부러지세요. 예.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ISTP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많은 것 같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컨설팅 할 때도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하거나 뭐 이런 페인 포인트나 이런 걸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편인지. 제 뭐 좀 성향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이라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호불호가 있죠. 고객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뭐 그냥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고 얘기해줘서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15년 동안 이제 ERP 쪽에 이제 일을 해 오셨잖아요. 네. 솔직히 네. 다른 거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제는 늦었다고 봐야죠. 네. 딴 거 해보기는 이제 늦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자막 처리 될 거니까 솔직히 연봉 2억에 상무 보장. 근데 근데 솔직히 임원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네. 연봉 2억. 2억이요? 그냥 뭐 더 벌면 되죠. 안 넘어오셨어. 곤란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어리신 것 같은데 얼굴. 네네. 지금 올해 한 48입니다. 오, 굉장히 동안이신데 되게 업무하시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이게 동안 저희는 되게 어리거든요, 사실 보기보다. 업무하실 때 뭐 오해를 받거나 고객들한테 좀 무시를 받거나 이런 경험이 있는지. 많았죠. 예전에 좀 많았습니다. 제가 한 초중반 때 그때 업무를 할 때는 은근히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좀 경향이 좀 있었어요. 당첨도 있으셨나요?
장점은 회사에서는 장점이 없고요. 밖에서 놀 때는 좀 장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노시길래? 밖에서 놀 때는 장점이 있었는데 회사는 별로 장점이 없어요. 저 단점이 많아지고 싶네요. 단점 투석인데 이것만 안 가졌어요. 막상 해보시면 또 힘드실 겁니다. 예. 근데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꾸준히 타 네. 오셨다고 들었고요. 네. 산악 자전거 뭐 10년 이상 타시고 네. 로드 바이크도 타시고 뭐 국도 종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저도 자전거를 좀 로드 바이크를 좀 탔었거든요. 네네. 근데 춘천만 가도 막 폐가 털 것 같고 아, 예, 그렇죠. 정말 막 올 때는 자전거를 버리고 싶고 네, 이랬는데 네, 맞습니다.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10년 이상 꾸준히 타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제가 지금 현재 취미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회사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런 뭐 안 풀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말에 쉬더라도 자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꾸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몸을 써야겠다. 몸이 힘들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때서부터 좀 이제 몸을 많이 쓰는 취미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산에 올라갈 때 배낭 하나 매도 네. 배낭 하나 되는데 서로 자전거에 끌고 가는 건 아니시죠? 올라가요? 끌고도 올라가야죠. 타고도 올라가고 끌고도 올라가고 메고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탑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이 자전거에 되게 애착이 강할 것 같은데 혹시 자전거를 타는 그 매력이 있나요? 자전거에 대한? 근데 자전거 타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서 힘들죠. 너무 힘들죠. 갔다 오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자야 돼요. 그리고 자고 그냥 출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름의 원래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 뭐 스트레스를 푼다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탄다고 해서 스트레스 풀린다기보다 힘들어서 그냥 시간이 점프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힘드니까. 약간 혹사를 시켜서 이제 모든 걸좀 그렇죠. 내려놓는. 예, 그게 또 겸사겸사 뭐 운동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취미를 하게 됐죠. 또 자연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랑 비슷한 분 있다. 저도 형이요? 힘들 때 거하게 한잔하면 예, 맞습니다. 술 먹는 이유도 호동 내고 싶을 때 그냥 네, 술 마시면 편하게 자거든요. 네, 그렇죠. 단지 자전거만 안 탔을 뿐이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취미가 되게 다양하세요. 네. 일단 자전거는 있지만 다 활동적이신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새 그리고 별 보는 것 등 다양한 취미를 갖고 계신데 원래 제가 좀 액티비티한 걸 좀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액티비티만 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체력도 약간 부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좀 정적인 취미가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한 게 이런 별 보기와 이제 좀 약간 새 보는 걸로 좀 바뀌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새 본지는 솔직히 얼마나 안 됐는데 새가 실제 우리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비둘기나 뭐 이런 것밖에 없겠죠. 참새. 비둘기도 근데 이렇게 이제 보고. 아니요, 이제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예. 한 번은 부엉이가 그렇게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진짜 특이하시네요. 근데 부엉이를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동물원 가면 있지 않나요? 그 말고 좀 야생으로 된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좀 만져도 보고 싶고 솔직히. 예. 그래서 한번 올해 일본에 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카페에 가서. 기대 이하야 이거. 진짜 아니 솔직히 등산 가가지고 네. 밤까지 기다렸다가 네. 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뭐 텐트를 쳐놓고 그 몰래 정도, 숨어서. 그 정도 열정은 없습니다. 만져보고 오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뭐 그냥 좀 만지고 좀 올려도 보고 이제 뭐. 올려도 보신다고요? 네. 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나 본데 새가 원래 낯가림이 심할 거 아니야. 그렇죠. 처음 보는 사람 팔에 올라가고. 조련이 됐어요. 근데 이게 취미 생활이 딱 보면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는 취미예요. 보니까 그쵸. 자전거를 몰고 가서 새를 보고. 산에를 가서 그렇죠. 별도 보고 새도 약간 일맥상통한 게 좀 있습니다. 예. 보고. 취미 활동을 하루에 4개를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적도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실제로 새를 보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야, 괜찮은 취미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4개가 동시에 취미가 4개가 된 거야. 와. 미라콤에 네. 남아서 좀 더 하고 싶은 일이나 뭐 꿈이 있으시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거창하게 꿈을 꾸거나 목표를 설정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또 아니면 또 선배로서 같이 잘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냥 저의 목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제일 큰 목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선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그래도 사람한테는 한 가지 정도의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배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저 사람한테 저거는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그게 뭐 목표입니다. 충분히 목표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셔서. ERP를 구축할 때 사실 준비가 너무 안 된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하신 PI 조직이 있어야 성공 확률이 올라간다 하셨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고객들을 시작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고객사분들이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그 회사에 대한 진단부터 먼저 합니다. 현재 시스템의 수준이 어떤지. 그 다음에 실제 고객사에서는 ERP를 도입하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려사항들이 많죠. 구축 비용서부터 향후 유지 보수는 어떻게 돼야 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같이 이제 소프트 해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토탈 처음 진단서부터 그다음에 구축, 그다음에 운영까지 하는 게 장점이죠. 저희 지금 같이 원스톱으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소업체들은 ERP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저희 이제 미라콤에서 원격 운영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재미있게 인터뷰를 해서 더 하고 싶지만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ERP 고객들이 미라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저희는 SAP를 진행하니까 SAP를 도입을 검토하는 고객들한테 이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이 ERP를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제일 좀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축과 운영 단계까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미라콤에서는 구축과 그다음에 운영까지 같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 진명과 끝까지 같이 서포트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직스럽습니다.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미퀴즈 예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신데 동안이시잖아요. 이 동안 피부미용 관련 퀴즈입니다. 제가 보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죠? 이 정도 피부 관리. 제가 보기에는 뭐 관리를 안 하신다 그래도 집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동안을 유지하기 위한 미백의 효과적인 성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모르겠는데 그거는. 당연히 객관식이죠. 네. 자, 1번 레티놀, 2번 알부틴, 3번 아데노신, 뭐야 이게? 아데노신, 4번 히알루론산. 어렵다 이거 진짜. 기억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지난번 이게 두 번째 오셔서 그래요. 지난번에 문제를 읽다가 답을 맞히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번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저기 그 힌트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기. 1번 레티놀, 2번 알부틴, 3번 아데노신, 4번 히알루론산. 이걸로 한 30분. 이게 2번이겠죠? 그러면 아닌가요?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아? 알고 계셨던 거 알고 같은데. 계실 거예요. 정답입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위퀴즈